성충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7일 을류 두 번째 기사 1490년 홍치 3년 예조에 전제하기를 예에는 경중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호리만한 것이라도 분별해야 한다. 지금 복명이나 봉향이 모두 사신이긴 하지만 경중은 같지가 않다. 행향사는 선원과 선후를 위한 것이니 그 높음은 상대가 없다. 봉향사가 어째서 말에서 내려 사례를 펼 수 있겠는가? 대전에 기재된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것도 봉향사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서리의 무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후로는 복명한 대신의 신료들은 길에서 향축사를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리고 향축을 받던 사신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것을 일정한 제도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8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발표하고 취사하였는데 그 책문에 이르기를 물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자연 큰 법이 있는 것이니 그러나 때에 따라 힘써 할 일은 각각 거기에 알맞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야인과 국경이 연하였고 남쪽으로 섬 오랑캐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따금 도적들이 발동하는 근심이 있었으나 변장들이 이를 건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근래 남쪽 고을 바다 연안에 혹은 외적 또는 수적이라고 하여 도서지방에 나타나서 여러 번 노략질을 하는데 변장 이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자는 마땅히 중신을 보내어 형편에 따라 조치하게 하면 그들이 반드시 소문을 듣고 스스로 그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다만 상벌이 분명치 못한 것이 걱정될 뿐이며 장수도 있고 사절도 있으니 마땅히 기율을 거듭 밝혀서 상벌을 철저하게 하여 독려한다면 굳이 중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변방이 자연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우리가 먼저 독려할 필요가 없고 마땅히 대마 도주에게 통보하여 그로 하여금 그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겠는가? 만포는 서쪽 경계의 요충지인데 오랑캐가 그 지역에 들어오자 변장이 그때 임하여 거의 다 참액하였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는 공로에 맞게 상을 주어 힘쓰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어떤 자는 도적이 반드시 분엄을 품고 보복할 것이니 마땅히 조전 군사를 선발하여 수병을 날려서 대비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본진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가 있으니 굳이 또다시 경군을 조발하여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계책인가? 자 대부는 시무의 밝음으로 반드시 도적을 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이 있을 것이니 각각 그 의견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라. 내가 참고해 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관문에 나아가 무과 시험을 보이고 김근명 등 22명을 뽑았으며 격구 시험에서는 한 사람도 해당되는 자가 없었다. 우찬성 손순효가 아뢰기를 문과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뽑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신이 보기론 오늘 무사는 하나도 기재가 없습니다.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인재 양성에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게을러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참 멋있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은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나 한 사람은 그중 궁궐에 깊이 있으므로 들어서 알 일은 없지만 진실로 염려되는 것은 궁벽한 시골 마을에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아우로서 형에게 서로 화목하지 못하여 강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은 수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령은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니 서로 덮어주면서 위에 알리지 않으니 내가 매우 거르게 여긴다. 경은 뜻을 더하여 규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9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천치가 대사함으로 한성은 제철이 있는 것인데 진실로 상도에서 어긋나면 그 재앙은 그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지금 중동을 당하여 추워야 할 시기인데 도리어 따뜻한 이는 시령에 어긋남이 있다. 옛 글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시령을 어기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허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진실로 걱정이 된다. 아마 형정이 중도를 잃어 원망을 품은 자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옷간을 엄하게 단속하여 구속되어 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하여 재앙이 사라질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문과에서 송식 등 신명을 뽑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전일 제주도의 세 고을 수령을 모두 개자라고 명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해외의 지역에는 교화가 혹 미치지 못하여 내려오는 폐단을 갑자기 고칠 수가 없는 것이지 전부가 수령의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김물은 신진의 서생으로서 그가 보고 온 것이지 꼭 이지에 다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수령을 모두 다 내쫓는다면 해외의 백성들이 수령이 자주 바뀌는 것을 습관적으로 보게 되어 다투어 고발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차츰 성장되어 진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패단을 묻지 아니하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패단을 물었는데 어찌 신진 서생의 말이라고 하여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무리들은 반드시 개차해야만 다음의 수령들이 본받기가 될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0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기를 의정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곳이므로 사람을 씀에 있어 반드시 인품과 그릇이 알맞아야 한다. 지난번 손순효가 느닷없이 어탑에 올라와서 이를 아뢰었고 또 모화관에서는 아뢰었으면 안 될 일을 아뢰었으니 찬성을 취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이조판서 노공필이 아뢰기를 손순효는 과연 분수를 잃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인데 대신을 진퇴시키는 것은 아마도 가볍게 논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러나 실수를 하였으니 재임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어세겸을 숭정대부 우찬성으로 정승조를 자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김윤신을 동성랑 사헌부 지평으로 이달선을 성훈랑 사관은 정은으로 왕종신을 가선대부 행 회룡부사로 김우신을 통정대부 행 단양군수로 손순효를 숭정대부 판중추부사로 하숙부를 가산대부 동지중추부사로 허혼을 가산대부 행 대호군 겸 만포진 첨절제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홍흥에게 하사하기를 이번에 경의 계달로 인하여 단양군수 김우신이 정치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가 잘 다스려진 것을 알았는데 그 정치의 성과를 보상할 만함으로 특별히 한 작업을 더 올려주어서 권장하는 것이다 하고 또 단양군수 김우신에게 하사하기를 그대는 간반의 옛 친분 관계로 오래도록 외방에서 수고가 많았다. 이번에 들으니 고을을 잘 다스려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므로 특별히 한 작업을 더 올려주어 보상한다 하였다. 간반은 언나라 고종 때의 현신이다. 고종이 처음에 그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나중에 즉위한 뒤에는 그를 재상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제에서 함계림의 진언에 의하여 장획과 전토에 대한 송사는 오는 신해년 1월 초 1일을 시초로 하여 일체 정유년의 정한에 의해서 시행하자고 아뢰니 명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이급변은 의논하기를 정유년의 정한은 곧 개국 초에 임시로 송사를 결단하던 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건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이라고 하니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여 또다시 정한 법을 만들 수야 있겠습니까? 원망을 일으키고 화기를 손삭시키는 것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홍흥윤호는 의논하기를 정한 법은 곧 시집자의 이익이고 공평하고 정대한 법은 못 되는 것이니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전조의 만렙에 건법이 문란해져서 권세 있는 집안에서는 남의 전지와 노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개국한 뒤에 소송이 다투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 한둘의 권세 있는 대신이 남의 노비를 많이 점유하고서 다음날 자기에게 불리할까 하여 그러한 일체의 법을 만든 것이었으므로 지금까지 비평하는 의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정한 법을 만들고자 건의하는 자가 있었는데 조정에 널리 의논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 그만둔 것이 두 번이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권세 있고 호부한 사람은 원하는 바이지만 가난하고 세력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원망이 하늘까지 솟구칠 것인데 어떻게 곡직을 묻지 않고 시비도 따지지 않고서 시집자에 의해 정한 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한 법을 만들지 말라 하였다. 시집자는 노비나 전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올적합의 중주 4, 5대 등 16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조화 이정 홍흥 우이정 노사신 등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시령이 순조롭지 못하여 겨울비가 그치지 아니하니 신 등이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가 못하였었는데 어제 전지를 보고서는 항공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성상의 몸에 허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신등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덕이 없고 우매한 자로서 조종의 대통을 이어받아 마음을 기울여 잘 다스려 보고자 한 것이 22여 년이었는데 아직까지 교화가 흡족하지 못하고 풍속이 허물어져 잘못된 정사가 상당히 많으며 화기가 아직도 침울한 상태인데 하늘이 보여준 견책은 내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삼공이 자신들의 죄라고 하면서 물러나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나로 하여금 한나라 때로처럼 문책자를 파면 하던 정치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나의 실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내가 삼공에게 바라는 것인가 하였다. 윤필상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으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처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모두 자격도 없으면서 녹것만 타먹었고 삼공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그 책임이 지극히 중대합니다. 신과 같이 등망이 없는 자는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또다시 돕게 하기를 신이 의정부에 들어온 지 지금 20여 년이 되었는데 노세하고 자격도 없는 데다 오랫동안 현인이 등용할 수 있는 길만 가로막았습니다. 원하건대 한지에 두어 종신토록 안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2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공조참판 민영견이 와서 아뢰기를 요즘 대간이 신을 공조참판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거론하였는데 그 의논이 어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직무에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정진이 문기를 위조한 죄는 유리장 100대에 도 3년에 역구이 서용하지 않는 데에 해당되고 박진, 서결, 민의손이 정진의 청을 듣고 문기를 위조한 죄는 전가 입거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정진이 부모가 미처 분가시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형제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사로이 진상하여 그 값으로 면포 2,000피를 받고 그것을 독차지하고자 하여 박진 등과 공모하고 그 어미 이시의 문기를 위조하였다. 그의 아우인 정회 정수가 함께 나누어 갖기를 청하자 정린이 노하여 관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회 정수의 주의를 망가지로 들추어 내었다. 그래서 정진과 정회 정수가 몇 달 동안 구속되었었는데 박진 등이 고문을 당하고서 마침내 실토하여 주의에 연좌된 것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진, 정회, 정수는 정자제의 세 아들이었다. 정자제가 죽을 적에 미처 가산을 구차하지 못하여 썼었는데 정진이 일찍이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정회, 정수가 듣지 아니하므로 정진이 사설의 진상하고 면포를 받아 그 이익을 독차지하자 정회, 정수가 그의 이복 모의 누인인 종실 수충군의 아내를 사주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는데 정진은 학식이 없고 욕심만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진으로 하여금 문기를 위조까지 하게 하여 마침내 중죄에 빠지게 한 것은 사실상 정의와 정수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수충군의 아내이고 소장은 곧 정의손이 지은 것인데 정의손은 정회의 종의 남편이었다. 정의손이 공초에 이르기를 수충군의 아내가 업문의 서장을 로 내용을 나에게 보여주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서로 번역하여 건부에 글을 바쳤고 추납한 장초는 곧 진서로 기초한 것을 가지고 원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고 하였으니 정혜가 그 누이를 몰래 사주하여 종의 남편 정의 손을 시켜 고소장을 짓게 한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아이고. 진서는 한문을 승상할 때 한문을 언문에 대칭하여 이끌던 말이다. 언문은 나쁜 말이 아닌데. 성경시로 247권 성종 21년 11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경제 육전의 대수 사신 노차 상회례의 조예 왕지 교섭 내향 선언을 받던 여러 사신이 서로 만나면 수명의 신구와 질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 공경히 전송한 다음에 관직의 등급을 밝혀 서로 업을 하고 왕지 교서 내양 선언이 없는 사신이 왕지 교서 내양 선언을 받던 사신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국궁하여 공경히 전송한다. 만약 양부에서 말에서 내렸을 경우 왕지 교서 내양 선언이 지나간 다음에 모시고 온 사신의 말에서 내려 업을 하는 예의에 대해서는 가센대부 이하는 평신하고 물로 쓰고 모시고 온 사신은 그대로 지나가며 일반적으로 왕지 교서 내양 선언이 없는 여러 사신이 서로 만나면 관직이 낮은 사람은 먼저 말에서 내려 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육전이 비록 당신에 시행된 것은 아니나 곧 조종제에서 만든 법입니다. 왕지 교서 내양 선언이 지나간 다음에 모시고 온 사신이 말에서 내려 업을 한다고 했으니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향사는 말에서 내려 서로 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항의 절차는 마땅히 경제 육전에 의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전의 경외관 상견조에 길에서 만나면 하관은 말에서 내리고 상관은 채찍을 놓고 지나가며 동등한 자는 말 위에서 서로 업을 하고 당상은 비록 등급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말에서 내려 서로 업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평시에 서로 만나는 예이기는 하나 하나의 의로서 미뤄보면 무릇 조정에서 모이는 예는 가선대부 이상은 모두 재상의 예로 대우하는데 가선대부 이하가 평신하고 물로 쓰고 모시고 온 사신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은 예에 있어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통정대부도 당상관인데 통정대부 이상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에 또 이르기를 당상관은 사헌부 사관원의 관원에 대해서는 우례로 답한다고 하였으니 대가는 비록 당상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찍을 놓고 지나가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듯합니다. 역시 대전에 의하여 우대하는 예를 따라 말에서 서로 내려 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문제를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앞서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흥 이급배 노사신 윤호 이철견 이급견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오세겸은 의논하기를 경제육전 안에 무릇 왕지 교서 내향 선언을 받은 모든 사신이 길에서 서로 만나는 예의에 대하여 승리의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다만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만 하였고 나머지는 자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는 반드시 정해진 의논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으로 상고하건대 아마도 골자는 아닌 듯합니다. 대수의 인원이 이미 국궁하에 향축을 공경히 전송하고 그 다음에는 마땅히 향외관 상견의 조의에 의하여 예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예는 왕명을 높이 받드는 것이 귀한 것이니 일체 경제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준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반드시 중국 제도에 따르는데 오직 왕명을 높이는 한 가지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조정에서는 다만 왕명만 높였고 왕명을 받드는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인은 비록 미천하더라도 그 차례가 제후의 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후의 사신을 대우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 예우함이 다릅니다. 경제 육전에 양부에서는 말에서 내리고 가선대부 이하는 지나간다는 것은 아마도 왕명을 높이는 것이 못되는 듯 합니다. 또 대전 안에 다만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만 하였는데 무릇 받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리 등 무지한 무리들이니 아마도 사신을 전송할 적에 혹시라도 향축의 높음을 잊고 단순하게 사신이 국궁하는 것만 보고서 말에서 내릴까 염려하였으므로 따로 일컬은 것이지 그 향사 이하가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향사 이하가 이미 향축을 모셨으니 향축은 앞전이 되는 것이므로 사신이 향축을 전송한 다음에는 자연 피하게 되는데 향사 이하가 어떻게 말에서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만약 두 재상이 길에서 한 재상을 만났는데 다만 왕명만 받고 왕지를 받들고 가는 것이 없으면 말 위에서 서로 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왕지를 받들고 가면 비록 재상이라고 하더라도 말에서 내려 국궁하고 서 있어야 하며 왕지를 받던 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얘기에 이르기를 길에서 노마를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린다고 하였으니 지금 성준의 의논이 비록 온당하지는 않더라도 대개는 옳은 듯하다. 다만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라고 한 말은 상당히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승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향축 왕지를 받고 가는 자는 비록 삼공이 말에서 내리더라도 곧바로 지나가고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예조에 전지하도록 하라. 앞서 이수원이 말하기를 향축을 받들고 가는 자가 길에서 저군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하였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저군은 삼공의 경우와 다르다고 여긴다. 또 저군이 어떻게 불시에 출입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인정내에 나가는데 중훈부에서 진연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6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국송을 특사로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세억에 이르기를 조선국의 예조 대인 조카에게 글을 올립니다. 조국차가 돌아올 적에 특별히 보내주신 존서는 금년 3월에 오는 편에 받아 100배나 받들어 읽었습니다. 보내신 글 중에 적선이 계속하여 진입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명을 듣는 즉시 두렵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손발을 노릴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도중에 명하여 집집마다 수색하게 하고 심지어는 의심이 갈 만한 곳은 모조리 조사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책망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의논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더욱 태만한 주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평조신, 종, 치부, 대부, 국속을 차정하여 전사를 삼아 삼가 보명을 받들어 아렵니다. 적도가 사실로 있었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생포를 하거나 함수하거나 하여 존명에 따르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였습니다. 신이 특별망도 기국을 배만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점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번번이 간악한 행위를 할 때마다 신은 비록 알지 못하였더라도 기국에 만약 듣고 알기만 하면 서중에다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삼포의 백성은 비록 기국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법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듯합니다만 온 글에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명대로 따라섰습니다. 이번 글 중에 말씀하신 것은 변장으로 하여금 기회를 보아 잡아 죽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사실 소원입니다. 실제로 범한 것이 있어서 견책을 당하는 것은 스스로 재앙이 되는 것이므로 원망할 수가 없으며 우선 이렇게 대략 아뢰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고기잡이를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해상의 왕래하던 자가 뜻밖의 풍파를 만나 고생을 하다가 귀국에 몰래 들어간 자도 들어 있을 것인데 귀국의 변방 관리 중에 이익만 탐하는 무지한 자가 죄를 덮으시오 함부로 보고하여 스스로 명예를 구하는 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만 죄가 있어 해를 당할 것이야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곳 도중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까마득한 바다인데 동면에는 출운주, 석견주이고 남해에는 일기, 송포, 오도, 평호가 있고 그 밖에 작은 섬들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족도가 매우 많습니다. 배업은 그 요진에 처하여 방어를 하고 있으므로 아무 때고 와서 침범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노리다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은 사자에게 죄질 수 없는 형편일 뿐입니다. 동네의 온천은 바라보기만 하여도 병이 벌써 나은 듯합니다. 3, 50일이 아니면 낫기가 어려운 증세인데 조명을 내려 승낙해 주셨으니 더 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대도, 이파, 연, 두필, 정모, 마, 한필을 진상합니다 하였다. 함수는 도적의 머리를 잘라 담은 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신종호 등이 종정국의 서계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내용을 살펴보건대 말 가운데 귀국의 변방 관리 중에 이익만 탐하는 무지한 자가 죄를 덮으시어 함부로 보고한다라고 한 이 말은 매우 오만스럽습니다. 지금 답서를 써서 통지할 적에 만약 그 뜻을 기록하여 서로 따진다면 그날은 아마도 욕을 당하여 국체가 손상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기를 보류해두고 변장에 도적을 잡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적임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거기에 의해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건대 널리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내 정교하기를. 비록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대략만을 열거하여 회답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주와 성지 김재신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정의연의 죄수인 양인 김옥동, 이석산 등이 김거역의 집에 가서 협박하여 강도질한 자는 여기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절도를 하려고 하였다가 그 집이 단약한 것을 보고 겁탈을 한 것인데 강도는 논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이종호가 아뢰기를 지난번 손수녀가 임금 앞에서 신뢰를 하였으므로 그 죄로 인하여 찬승이 채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강등이 되어 제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반중추로 옮겨 제수되었으니 아마도 적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손수녀가 과연 술에 취해 실수를 하였었다. 그러나 반중추가 마침 자리가 비었으므로 제수한 것이다. 이미 의정부를 거쳤으니 비록 반중추로 제수한다고 한들 무슨 잘못이 되겠는가 하므로 이종호가 말하기를 손수녀는 이 앞서 어전에서 여러 번 신뢰를 하였었는데 지금 또 그러했으니 반중주로 제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집이 이복선이 아뢰기를 선왕조에서는 무사를 대우함에서 다만 녹봉으로만 기르기만 하였지 이를 맡기지는 않고 그의 본업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무사들은 언제고 손에 구정을 잡고서 평탄한 길만 만나면 문득 격구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능한 자가 배출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조금만 무죄가 있으면 현관에 발탁하여 직사를 다스리게 하므로 자기의 기술을 전문으로 닦을 수가 없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무신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사람의 자격에 따라 맡겨야지 일률적으로 고집할 수만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8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문무과의 방목을 발표했는데 권정례를 썼다.
성종시로 247권 성종 21년 11월 19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기의 환자를 갚지 못한 자에게는 값진년 이상은 감해주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그년의 환자를 모두 감해주었는데 백성이 혜택을 받는 것은 많습니다만 다만 국능이 너무 소모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 편벼에 대해 호주에 물어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9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종친과 조관에게 건수를 두게 한 것은 사령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 들으니 본인이 거느리지 않고 그 값만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근수를 설립한 본뜻이 아니고 탐욕을 부리는 풍습만 조장하게 할 뿐이다. 제 사이에 효유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염치를 가다듬도록 하라 하였다. 근수는 정치나 문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관아의 구종이다.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 다르며 시종을 들었고 분계에 따라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었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권경우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유향소를 설립한 것은 향풍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향품과는 풍속을 바로잡는 데 힘쓰지 않고 다만 시골에서 위엄만을 부리며 그 40만을 채우려고 하니 이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만 될 뿐이니 청컨대 형파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유양소가 설립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세조 때에 이르러 혁파했었는데 얼마 전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설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다시 설립한 것입니다. 하고 특징간 성주는 아뢰기를 유향품간의 불의를 많이 행하는데 일향 중에 선한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비록 간혹 한두 사람이 일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0명 중에 한두 사람 있는 것을 바라서 만세의 폐단을 개시할 수 있겠습니까? 권정우가 아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설립한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였다. 지평 이자건이 아뢰기를 제주의 가리가 참남한 일을 한 것은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고을의 수령이 정조 때의 목사의 뜰에다가 토산물을 진열해 놓은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다. 그러나 그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므로 공문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해외의 일은 비록 생략하고 다스리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신이 대건대 지금 제주도에 경찰관을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곽심대령이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보내면 민심이 동요될 것입니다. 신은 경찰관이 맡아가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3년마다 전마를 보내어 불법에 대한 일을 겸하여 교철하게 하는 것이 옳은데 하필이면 다시 조관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조관을 보내는 것은 그곳 백성들의 곤패함으로 위로하여 어루만지고자 한 것이다. 또 사천을 추쇠할 일이 있으니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사천을 추쇠하는 일은 목사 이종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찰관을 보내 이종륜과 같이 추쇠하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였다. 경찰관은 초기 각 지방에 임시 파견하여 민정을 살피게 하던 임금의 사자 주로 전곡의 손실한 민폐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통령은 상례, 문준 등 5인이 연대하다. 연대는 문무관이 매달 3차례씩 연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드리는 일이다. 대개 6품 이상 4인씩 한꺼번에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경주인 김소남이 호랑이에게 물려갔을 적에 그의 아들 김연손이 맨손으로 구제하여 김소남이 죽지 아니하였는데 이때 순찰사가 김소남의 생활이 부실하다 하여 마땅히 평양으로 사민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김연손이 그 일을 가지고 상언하여 면해주기를 바라니 전교하기를 김윤손의 효행이 특이하니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사민해서 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1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하스하기라. 전세 감납 차사원은 내가 백성 사랑하는 뜻을 본받지 않고 무겁게 세금을 받아들여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상당히 많다. 마땅히 불시에 관리를 보내 적발할 것이니 경도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때때로 규철하에 검거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헌납 김수문이 아랜 바에 의한 것이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1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호주의 사례기를 환자를 갚지 못한 자가 매우 많은데 만약 갑진년 이상 것은 모두 감면해준다면 아마도 나라 저축이 너무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무자년 이상의 것을 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갑진년은 성종 15년이고 무자년은 세조 14년을 말한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1일 기한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허성의 궤도에 나타났는데 약간의 빛이 있었고 길이가 4, 5척이었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호주판서 정문영이 아뢰기를 갑신년 이후 무자년 이상 경계의 환자를 바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해 주도록 하셨으니 성상의 연내가 지극히 중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백성들이 의지하여 먹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비록 가난하지 아니한 자도 특별히 감해주기를 희망하여 미루면서 바치지 아니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경의 말과 같이 미루면서 바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죄가 아니고 수령이 서둘지 아니해서 그런 것이다. 갑신년부터 여러 해를 바치지 못한 것을 바치라고 독촉하면 가난한 백성이 혹 도망에 흩어진 패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감해주게 한 것이다 하였다. 장령 민사근이 아뢰기를 옛말에 백성이 풍족한데 임금이 어떻게 부족하겠는가 하였고 또 이르기를 위의 것을 감하여 아래 것에 보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감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해준다 보면 아마도 국경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하고 지사 이익극증은 아뢰기를 감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때 환납하지 아니한 자가 되게 잘 사는 사람이니 지금 비록 감해주더라도 가난한 백성의 이익은 못됩니다. 그러니 정문영의 결정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민사관은 말하기를 만약 부득이해서 감해준다면 빈부를 가려서 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빈부를 나눈다면 허위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감해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시간간 김은기가 아뢰기를 임금의 부는 백성에게 간직되어 있는 것이므로 지금 감해주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으니 신의 생각으로도 감해주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이 걱정은 아뢰기를 만약 전투에 많고 적음을 상고하면 그 빈부를 밝히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가난하여 도망하고 없는 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나머지는 분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주하승지 김재신이 아뢰기를 신의 외방에서 묵은 밭을 보고 그 까닭은 물어보았더니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도망한 자들은 감해줘도 되겠습니다만 잘 사는 사람들이 환납하지 않고 미루면서 감해주기를 희망하는 자는 감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로 하여금 빈부를 밝혀서 감해주게 하라 하였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2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제기 도감에서 아래기를 예문의 숟가락은 극목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 극목은 곧 작은 극목입니다. 곧 극목을 쓰는 뜻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신동의 생각으로는 다만 단단한 점을 취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이념목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예문에 이르기를 우정에 있어서는 천자의 황금으로 그림을 그리고 제후는 백금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천자와 제후는 우정을 썼고 대부는 양정을 썼고 사는 시정을 썼었는데 그 뒤에 임금은 세정을 다 썼습니다. 지금 옛날에 썼던 우정을 보건대 언으로 그렸고 양정, 시정은 그림이 없는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옛날에 만든 번간로는 높낮이가 같지 아니하니 참건대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 한 가지 모양으로 개조하게 하소서하니 참교하기를. 세 정은 모두 백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그 목은 맷 대추나무를 말한다. 우정은 세 발 달린 소처의 한 가지이다. 발의 장식이 소의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2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올량합의 도만호 합살 합 등 8명과 골관 올적합의 중추 김 마상합 등 8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관상감에서 아래기를 어젯밤 일경에 허승의 궤도에 약간 빛이 있었는데 길이가 3, 4척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오늘 밤에 김은기와 조지서로 하여금 살펴보고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3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한 김은기와 은교 조지서 등이 서계하기를 23일 일경에서 허성의 궤도에 약간의 빛이 있는 별의 동쪽을 향해 갔는데 뻗치는 빛이 4, 5층 남짓하였습니다. 했는데 성정원에 전교하기를 성변이 그러니 내가 매우 두려워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4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은기와 조지서가 밤낮으로 천상을 후망하느라고 추위를 무릅쓰고 있다. 호구를 각각 한 불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5일 개미 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김은기 조지서가 서계하기를 지난밤에 약간의 빛이 있는 별이 위성의 궤도로 옮겨 들어갔고 또다시 유성이 소변과 같은 모형으로 꼬리 길이가 2, 3척 남짓한 것이 삼성의 궤도에서 나와 유성의 궤도로 들어가서 없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계속이네 이게.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박안성 병마 절도사 신주 우도 수군 절도사 전임 주하도 수군 절도사 박감에게 하사하기를 본도의 연해에 사는 백성이 요역을 피하기 위하여 제도에 잠입하여 어염으로 생활을 하고 배로 집을 삼아 해상에 출몰하면서 귀를 타고 도둑질을 하므로 선왕조 때부터 모두 수요양시켜 거주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그곳의 수령들이 그것을 조사하여 검거하지 아니하므로 차츰 도망하여 돌아가고 있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수적을 모조리 잡은 뒤에 끝까지 수색하여 쇠환시키도록 하고 만약 그전처럼 함부로 거주하는 자는 죄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올량압의 부호고 마합 등 8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김은기 주지사가 서계하기라. 지난밤 일경에 구름이 꽉 끼었으므로 그 별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여 있는 곳의 궤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이경 이전에는 유성이 남쪽으로 나와 북쪽으로 돌아갔는데 구름이 꽉 끼어 출입한 별의 궤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했는데 어서 하기를 내가 보기로는 유성이 없는 밤은 없다. 만약 길흉 관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양과 빛깔로 점쳐야 할 것인데 지금 관상감에서 유성이라고만 말하고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있는 곳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하고도 천문을 본다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승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도승기 신종호 등이 서계하기를 한 가지 운물에 이상이 있거나 한 가지 성문에 변화만 있어도 임금은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어 그것이 없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니 따라서 점후관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위성이 하늘에서 운행함은 상도가 있는데 비류하는 별에 대해서는 전문을 갖추어 기록하였으니 이는 변이를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감석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상을 관찰해보면 유승이 없는 밤이 없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관상감에 쌓일 때마다 각 경에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그 성심껏 관찰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사에서 유승에 대한 것을 기록함에 있어 시작한 곳과 간 곳의 분야와 모양, 빛깔이 어떠해 썼는지를 가지고 기록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감흥의 소재와 감흥의 지속과 대소에 대한 것을 점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관이 아랜 것은 조금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는 매우 그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근대 관상감 제조로 하여금 엄하게 규철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감석술은 천문학을 뜻하는 말이다. 옛날 위의 석신부와 제의 감공이 천문관으로서 천문에 능하였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선주시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김은기 조지서가 서게 하기라. 지난밤 해성이 미성 6도에 옮겨졌는데 북극과의 거리가 65도였습니다. 아니 선교하기라. 그대들이 그것이 해성임을 어떻게 하는가 하였는데 김은기 등이 대답하기라. 해성은 광망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해성은 해가 동쪽에 있으면 꼬리는 서쪽을 가리키고 해가 서쪽에 있으면 꼬리는 동쪽을 가리키는데 꼬리의 방향이 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선유의 의논이 그러하므로 신등이 해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 10몇 년에 그러한 별이 있어 여러 날 밤을 관찰한 다음에 그런 줄을 알았고 지금 신등도 처음에는 감히 해성이라고 이름 짓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밤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아랜 것이 과연 옳다. 다만 옛 사람의 말에 객성이라고 하고 혹은 빛이 이척이다. 혹은 이척 남짓이다 하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객성이 아님을 알고서 해성이라고 하였는가. 제서 중에서 해성, 패성, 객성을 거론한 것을 고찰하여 아래라 하므로 김은기 등이 사기, 송사, 문연, 통고 등의 글을 상고하여 아래기를 패성과 요성을 통틀어 해성이라고 하였고 객성의 경우는 광망의 장단에 대해서 의논한 것이 없으므로 신등이 그것을 해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광망은 광선의 끝을 말한다. 그 빛을 말한다. 선주시로 247권 성종 21년 11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정치인들도 배우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근래의 정치인이 종학을 면하고자 하여 상은한 자가 있었으니 이는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자이다. 부귀한 자로서 배우지 아니하면 남에게 교문을 부리지 않는 자가 적고 법을 범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선왕께서 종학을 설치한 본뜻이겠는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담장의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성인의 유훈이다. 정치인들이 식년에 시예하는 것은 비록 정규가 있기는 하나 반드시 권장하는 조항을 따라 세우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무과의 식년 외에 별실을 보는 종친이 있으니 지금 문무과의 절에 의하여 교정을 만들어 강서시켜 권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란 종친의 시예법이 이미 있으니 굳이 또다시 권장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란 선원께서 종항을 설립하여 종친들이 학문을 해서 기지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법을 범하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은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지금 문무의 양과를 모방하여 시취하는 것도 이미 덧붙여진 일인데 어찌 또다시 별시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만약 종친 중에 재행이 겸비한 자가 있을 경우 발탁하에 등용한다면 자연 그 실행이 있는 자는 주머니 속에서 송곳 끝이 뚫고 나오듯이 재능이 나타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과거를 보인 후에 연마당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익업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굳이 법을 세울 필요가 없고 다만 이따금 강서하여 권장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이철근 이익업규는 의논하기를 정치인이 학문을 하는 것은 다만 그 자신을 훌륭하게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학문을 권장하는 방법이 조종조 때보다 더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또다시 문무과의 별시 관리에 모방하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세겜은 의논하기를 정치인에게 식년의 시예는 이미 정해진 법규가 있으므로 그로 인해 분벌할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따로 새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하기를 선왕조에서 종학을 설립할 적에 학명을 엄격하게 하여 종친들이 소학과 사서에서 2경 이상을 통한 자에게 취학을 면제하게 허용했을 뿐 별도로 시예를 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식년의 시예에 대한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굳이 다른 규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그 의논은 모두가 합당하지 못하다. 내가 별시를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따금씩 학문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경서를 강독시켜 한두 사람을 뽑아 논상에서 권장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이는 특별히 한때의 일이지 항식을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가지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 2급배는 의논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홍음은 의논하기를 조종제에서 종학을 설립한 것은 의리를 밝혀 그 몸을 삼가서 경계하게 한 것이니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밖에 다시 무슨 방책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실행에 출중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주머니 속에 송곳 끝이 뚫고 나오듯이 그 재능이 나타날 것이니 그럴 적에 발탁하여 등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신 이철견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학문이 있는 자는 이따금 강서하여 권장하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조정조에서도 이미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세겸은 의논하기를 이번에 전교하신 내용은 세조조 때에도 시행할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 정치인을 권장시키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경서를 통한 자에게 의뢰 논상한다면 반드시 요행을 바라고 참남하게 보는 패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경서를 고강하는 절목을 만들어 때에 따라 시강을 시켜서 권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하기를 조종조 때부터 종친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았고 다만 학문을 대강 알게 하여 무식만 면하게 했을 뿐인데 이제 무엇 때문에 권장시키는 방법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종친 중에서 학술이 있는 자를 가려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났다 국기 일이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9일 정민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전한 김은기 등이 서계하기라. 어젯밤에 해성이 위도 11도로 옮겨갔는데 북극과의 거리가 76도 반이었으며 빛의 길이는 한장 남짓이었습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나도 밤마다 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것은 같지 아니한데 빛의 길이를 그대들은 어떻게 측량하여 말하는가 하니 김은기 등이 대답하기를 다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짐작하여 아뢰었을 뿐이고 북극과의 거리 도수는 소관 1을 가지고 관찰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현재의 직임에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번 사피하였었지만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보건대 삼공은 모른직이 물망이 있는 사람을 가려 제수해야 하는 것이니 신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는 오래 있을 곳이 못됩니다. 지금 들으니 성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임금이 덕을 힘쓰면 천재가 없고 산천의 귀신도 편안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지금 별이 궤도를 잃은 것은 사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지 삼공에게 허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성상의 덕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있은 성변은 사실 신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니 중국 조중에서는 제변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는 뜻으로 해나에 포고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뜻으로 전지를 내리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관상감에서 혜성은 청주 분야에 있었다고 말하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소홀히 할 수야 있겠는가. 마땅히 경의 말대로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는 뜻으로 중에 포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중 21년 11월 29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김은기 등이 별자리의 변화에 대하여 서계하다. 삼가 관찰하건대 요즘 해성이 허성과 위성에 나타나고 태백성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유성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제구의 상징입니다. 선조가 말하기를 임금이 부득하면 하늘이 제1을 내어서 견고하여 스스로 마음을 닦을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를 관찰하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는 듯합니다만 상위로서 헤아려보면 구징이 화납니다. 그러니 어찌 황천이 성상의 몸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견고하여 그 덕을 닦아 정사를 더욱 힘쓰게 하려고 함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고 절하건대 허성과 위성은 청주의 분야에 해당하고 태백성은 영실 5도에 있는데 이는 병주 분야에 해당합니다. 병주는 곧 기주 동쪽 항산 땅이며 청주의 동북은 곧 요동지역으로 그곳은 다 동북에 해당합니다. 또 해성도 동북을 가리키었는데 우리나라 분야는 비록 유주에 해당하나 유주는 곧 기주의 동북쪽이니 우리나라의 분야가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태만할 수만은 없습니다. 옛날에 송나라 경공의 말 한마디에 형 혹성이 삼사나 물러갔다 하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허물을 인책하고 몸을 가다듬어 성실하게 대응하시고 백관을 신칙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가 없게 하시면 비록 그러한 상징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응징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하여 남북이 편안하긴 합니다만 요즘 만포에서 헌첩하여 변언을 아뢰었고 호남에서는 적을 수색하고 토벌하여 호랑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진실로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해 주소서 하였는데 어서 하기를 제왕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은 제왕의 마음이다. 그대들의 말이 어찌 근거가 없겠는가.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송나라 경공의 말 한마디에 형옥성이 삼사나 물러갔다는 것은 송나라 경공 때 형옥성이 심성을 침범하니 경공이 이를 근심하여 사성의 자위를 불러 물었는데 경공이 자위와 더불어 말하면서 덕스러운 말 세 가지를 하였더니 자위가 하늘이 반드시 인군에게 세 가지 상을 내려서 오늘 저녁에 마땅히 형옥성이 삼사 일사는 30일을 말한다. 삼사를 옮겨갈 것입니다. 인데 과연 이날 저녁에 형혹성이 삼사를 옮겨갔다고 하는 고사이다. 헌첩은 싸움에서 이기고 포로를 바침을 말한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9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이달의 경상도의 다대포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3척이고 둘레가 1,806척이었다. 다대포성이라.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에 무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48권 성종 21년 12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강겸이 아뢰기를 지금 상변이 있는데 전하께서 진실로 하늘의 경기를 삼가하시면 비록 그러한 현상은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응징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검토관 권유 경유권은 아뢰기를
혜성과 태백성의 제2가 연거푸 일어났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덕정을 아우러 다크소스한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아는 것이 매우 옳다. 성변은 나의 부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사신은 신등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지 성상의 덕에 의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덕을 닦아서 변이가 사라지도록 하소서 하고 사간 권경우가 아뢰기를 하나라 문제 경제 때 해성, 장성, 패성이 있어 저희가 연거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경제가 덕을 닦아 하늘의 경계를 삼갔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거의 40년이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몸을 닫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소서 하니 하고 강겸은 아뢰기를 요즘 관리들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가 많으니 차근대 백관을 경계시켜서 각자가 힘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른 것이 진실로 옳다 하였다. 강겸이 또 아뢰기를 정전을 피하고 감선하는 등의 일도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군이나 옹주의 집들이 옛날에 비하여 매우 사치스럽습니다. 대신에 외조인 의성군의 재택은 본래 효령대군의 집이었는데 집이 낮고 협소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군의 집을 짓는 목재와 석재가 매우 길고 커서 운반하기도 어려우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아는 것이 되게는 오르나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억적을 말하는 것은 진실로치 못하다 하였다. 동지사 이세좌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남방에 외변이 있다고 하는데 경찰관을 보내어 같은 날 거사하여 기어이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외적은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만약 조사해 잡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바다에 배를 띄어 도망할 것이므로 추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상, 우도와 경상, 전라, 좌도는 외적이 오간 길목이므로 청건대 무신으로 사례를 아는 자를 선발해 보내서 그곳을 지키게 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잡은 다음에 도주에게 선유하여 검지시키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장수를 보내 한 곳을 기어이 지키어 잡도록 하게 하면 혹 공을 발아서 이를 만들어내는 자도 있을 것이니 진실로 옳지가 못하다 하였다.